예, 6페이지 목차인데 지금쯤 되면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제 좀 보일 때라서 더 가기 전에 한번 연결을 시키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중간 절반 이상이 지금 지나고 있어서 1편 기본체계, 2편 계약편, 3편 범주랭이, 4편 물권편 이렇게 이제 순서로 돼 있는데 이제 이 흐름을 조금 보이시나요? 계약법부터 해서 계약의 일반적 원칙인 이제 법률행위를 하고 계약이 이행됐을 때 이제 별 종착지에 해당하는 물권 변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유인론, 무인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계약에서 물권으로 넘어가는 거, 계약하면 채권이 발생하고 그 채권이 이행되면 물권 변동이 생기죠. 특히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변동이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이 계약에서 채권 생기고 채권 이행되면 물권으로 간다. 요 이제 흐름에서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미 변동된 물권은 어떻게 되느냐? 물권 변동이 영향을 받느냐? 이게 이제 유인론이고, 물권 변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중에 정산해야 그 물권 변동이 이제 원위치 된다. 이게 무인론인데, 우리 이제 유인론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성립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 그러면, 계약을 하면,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권과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 서로 이행을 하면, 물권 변동,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또 이쪽으로 이제 소유권이 변동되죠, 서로. 그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된 부분, 등기까지 다 넘어간 경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러면은 이미 넘어간 등기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등기가 있더라도 물권은 회복된다는 게 이제 지금 우리의 이론이죠, 유인론. 그래서, 물권도 자동으로 복귀돼 버리고, 다만 그 등기는 이제 잘못된 등기가 되니까 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구조 보면 계약에서 물권으로 간단한 흐름을 보면 유인론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무인론을 취하는 철학 하에서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물권 넘어간 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단절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편 기본 체계에 보시면 이제 이 목차에서 머리에 많은 거를 넣지 마시고 목차에서 떠오르는 것만 딱 건지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됩니다. 이 테마 1에서 사람 공부할 때 우리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일반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권리 능력도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는 권리 능력이 있다 치고 그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고 또 법인 부분은 굳이 우리는 깊게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권리 능력은 그냥 사람이 살아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죠. 권리 능력 없는 것까지 우리 다루지는 않습니다. 있다 치고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계약할 때 정신이 멀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리거나 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법률행위 당시 어떤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 그거는 법률 효과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은 법률 효과가 무효죠. 의사 무능력은 무효다. 여기서 이제 연결할 게 이 의사 무능력이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없죠. 의사 무능력은 무효라는 다는 규정도 없어요.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해서 의사 표시를 해서 법률 효과를 내는 게 법률 행위인데 그 의사 표시를 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이 민법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고 3자 보호 규정도 없어요. 무효라는 규정도 없고 3자 보호 규정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예 이 민법에서는 다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무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의 무효, 3자 보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객관식용으로 그거 말고 나올 게 없잖아요. 뭐 사례 문제가 나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고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와 피후견인들을 말합니다.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권을 줘서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이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여기서 그럼 테마 1에서 정리할 것 딱 이거예요. 그 의사 무능력이라서 무효인 거와 제한 능력자라서 취소권이 생기는 거. 이 두 가지는 뒤에 테마 중 어디로 연결이 되죠? 테마 몇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까요? 예, 테마 20하고 테마 2하고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면 돼요. 이 떨어져 있지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테마 20 가면 당연히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건 무효고 어떤 건 취소다. 그 다음에 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이제 나열될 때 같이 모아놨습니다, 테마 20에. 테마 20에 그 테마, 방금 지금 하는 1을 하고 테마 18하고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테마 18에는 의사표시하자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점이 다르죠. 지금 여기 테마 1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건 3자 보호 규정이 있냐 없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테마 20하고 연결된 거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예상하냐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또 이거 내가 본 거하고 같은 건가? 이렇게 같은 사람을 봤는데 내가 본 사람인지 닮은 사람인지를 헷갈리는 게 문제거든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게 여기저기 있는 거. 그걸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테마 1에서 지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건 취소권을 주는데 이 취소권 성격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어디서 또 정리했냐면 테마 3 권리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취소권이라는 부분은 이 테마 3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테마 1의 무효 취소는 테마 20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은 테마 3하고 연결되고, 같은 걸 여기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테마 1은 그게 다예요. 다하고, 어떻게 보면 테마 1은 싹 버려도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테마 20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니까, 거기서 같이 그냥 보면 되죠. 그러니까 테마 1은 통째로 그냥 지금은 버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예 안 보셔도 시험 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을 줄여가는 겁니다. 테마 2 물건에서도 내용 다 필요 없고, 예, 부동산, 동산으로 나뉜다. 그게 부동산의 개념은 뭐고 동산의 개념은 뭐고 이거는 처음 공부할 때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버려도 돼요. 그거 따져서 시험 문제 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건질 거는 이제 그 부동산 하나, 물건적 부동산 하나 건져서 어디하고 연결을 하시냐면 테마, 그러니까 제4편 물권 효력,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부동산 실명법 이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이 뭔지만 알고 그 다음은 버려도 돼요. 이 테마에도 버리고 이쪽에 와서 부동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테마 23에 돼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등기를 배우는 거고, 등기하고 권리자가 다른 경우 처벌한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 뒤에 테마 22, 23, 24, 25 이걸 하려고 부동산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테마 2를 배운 것 뿐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뭔지 알았으면 테마 2도 버리세요. 그냥 이 책에서 싹 지워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테마 3 권리 어차피 우리 재산권 신분권하고 재산권 물권 채권 이 계약편이 채권에 관한 거고 이 물권편이 물권에 관한 거고, 하나 이제 형성권 부분을 계속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니까 형성권을 따져봤었죠. 그 형성권이 이제 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취소권 부분, 그러니까 테마 20의 취소권이 하나의 형성권이고, 또 형성권 어디에 있죠? 테마 몇에 있습니까? 테마 8에 일단 있죠. 예, 해제권, 형성권이죠. 그 다음에 테마 9에 있죠.
뭐 있었어요? 예, 수학의 의사표시 형성권이었죠. 예, 있고, 그 다음에, 테마 10 매매할 때 예약을 공부했을 겁니다.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 예, 형성권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차에 보면, 그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이 형성권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계약 갱신 청구권. 일반,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그거는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을 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다만, 주택이나 상가, 특별법에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쿠폰이고, 그거는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형성권적 성격이 있다. 그렇게 곳곳에 있는 형성권들을 그 파트에 가서 그게 약간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면 된 겁니다. 구별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1편 기본 체계는 어떻게 보면 뒤에 거 하기 위한 준비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건 싹 그냥 앞으로 시험 관련해서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사과를 설명한다면 사과는 과일이다 해서 과일이 뭔지 설명하는 파트가 있을 거고, 또 사과가 빨갛다 그런 건 색깔, 빨간색에 대해 설명하는 파트가 있을 거고, 맛이 뭐 달다 시다 그럼 맛에 대해 설명하는 파트가 있을 거고, 근데 결국 그걸 모아서 우리가 사과 하나를 알면 그 하나하나는 다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버려야 될 게 지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테마사 보면 계약에 뭐 성립돼 있죠. 그냥 합의하면 된다. 그거 정도. 그 합의를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딱 하나 주의할 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발송시다. 이거 하나. 하고 사고 연착 때, 사고 연착은 계약이 성립한다. 그 두 개 말고는 다 버리면 되죠, 또. 15개 전형 계약 중에 현상 광고 하나 갖고 뭘 배웠냐면, 이건 요무 계약을 배운 거잖아요. 특정한 행위까지 이어졌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무 계약. 그 다음에 유상 계약이면서 편무 계약이죠. 특이하게. 그래서 그 현상 광고의 법적 성격 하나 잡으면 나머지도 사학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의 종류도 그거 하나면 더 할 것도 없어요. 많이 나와야 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나오면 현상 광고가 나올 거고. 계약의 종류까지 하고, 계약의 종류 중에 이제 쌍무 계약의 특징이 테마 6하고 7이잖아요. 쌍무 계약은 서로 대가 관계, 채권 채무가 서로 대가 관계, 결령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만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그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그 동시행 항변권의 이제 특징으로 동시행 항변권에 들어가면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효과가 있죠. 그 보호막 안에 들어있으면. 그래서 상대를 이행지체 빠뜨리려 하면 내 거를 제공하면서 최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을 때 앞에 게 이행지체가 됐더라도 마지막 게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 관계면 앞에 지체가 되어 있던 것도 다 똘똘 말아서 동시행 관계가 된다. 그게 이제 지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요. 사례도 그걸 갖고 풀었고. 위험부담은 계약한 이후에 둘 다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됐을 때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 계약한 이후에 태풍이 나서 집이 없어졌다. 계약했으니까 매수인이 그 폭파된 집을 사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약은 불능으로 돌아가고 팔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떠안느냐. 그게 이제 위험부담 문제인데, 이걸 위험부담 적용되려면 아주 제한적이죠. 계약 이후에 불능이 돼야 되고 둘 다 책임이 없는 경우, 그때 매도인이 떠안아라. 그 정도 의미입니다.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를 주로 이제 배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이행 지체는 최고하고 해제권이 생기고, 이행 불능, 이행 거절,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고, 이 해제권은 이제 형성권이니까 법이 이제 형성권을 주어지면 그거 갖고 이제 행사하면 해제가 되는 거고, 행사했을 때는 이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제 합의 해지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합의 해지는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거지, 법정 해제처럼 형성권 행사로 계약이 없던 대로 돌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법정 해제에 의한 여러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계약이 이제 성립하고 해제되는 주로 쌍무계약이니까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거기 이제 효력, 성립, 효력, 소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약 총론에 있고 강론은 이제 각각 그 내용 따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계약이 이제 이 편 계약 총론은 계약이라는 특정 법률행위의 성립부터 소멸을 배운 겁니다. 근데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라는 큰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일반화하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중에 계약을 먼저 배운 겁니다. 그 계약이라는 의무를 나와서 이제 전체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3편에서 배우는 건데 굳이 성격을 보자면 이 2편 계약 총론은 계약이 아무 문제 없이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배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성립했다는 거. 근데 이 법률행위는 뭐냐면 그 부분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 계약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되면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배웠지만 이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그게 아니라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행위의 본질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법률 사실인 의사표시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의사표시가 오가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 의사표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약이라는 게 소급해서 과거로 가서 아예 계약이 성립이 안 됐던 효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계약대로 성립해서 진행되더라도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에 의사표시 부분에 하자를 주장하면 이 계약은 없던 걸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심지어 그 계약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법률 문제가 생겨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더라도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채권 채무 관계도 안 생기고 채권 채무 관계가 안 생기면 채무 불이행도 안 생기고 채무 불이행이 안 생겼으면 계약 해제 문제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너 왜 이행 안 해 하고 계약의 채무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예 의사표시 단계에 돌아와서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그게 먹히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예. 예, 채무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한쪽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반대편은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무효 취소를 얼마나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반론 부분은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뭐냐의 관계를 이제 따져보는 거고 법률행위는 무조건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테마 17부터 이제 다 그냥 무효 취소를 따져보는 거예요. 17번 법률행위 목적은 뭐 다른 거 다 뭐 확과 적사 다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를 이제 하는 건데 특히 사회적 타당성 103조 위반, 폭행위 104조 위반이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편 법률행위는 다 무효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마 17은 사회적 테마 17은 103조, 104조에 의한 무효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103조, 104조에 의한 무효는 3자 보호 규정이 없죠. 없고 103조, 104조 이 테마 17에서 무효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불법은 임금이요? 누가 얘기한다 그래서 예,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테마 17은. 테마 1의 의사 무능력, 제한 능력 이런 거는 불법 원인급여와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테마 18의 의사표시 하자도 불법 원인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와 관계없다는 건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반환되는 정산은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테마 17에 있는 얘들은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다 보니까 반환 청구권도
예,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대로 법률 효과가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폭리 얘기에서는 이제 그 폭리 행위를 당한 쪽에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뭐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이 테마 17 부분은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아니 그냥 얼려버리죠. 그러면 103조에 해당하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반환 청구권 부분, 원상회복 부분 이게 적용되냐 안 되느냐는 그 당사자한테 그게 만약에 재산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내가 법원이 받아줄 건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소송이 걸리고 판례가 이제 나와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듯이 일단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 모델 같은 경우 이 배임 모델은 103조 위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 다만 제일 매수인 쪽에서 그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이제 원상회복 권리를 대위 행사하면 그때는 또 그거는 가능하다는 그 양면성이 있는 거, 그 양자역학처럼 그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그게 불법이긴 해도 103조 위반까지는 아니다. 요 두 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중요한 거라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각각이 객관적 지문으로 나오기 딱 좋은 형태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다. 이러면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무효긴 무효인데 이 사회적 타당성 위반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적용하냐 마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걸 소송을 해도 되냐 마냐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냐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게 불법 원인급여 적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송이 뭐 수억 대 수십억 대 소송을 이기냐 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테마 17에서 쟁점이 이제 그 정도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 그 파트에서 중요한 이제 쟁점이었죠. 그리고 이 테마 17의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 추인 뭐 다 안 돼요. 다 그냥 싹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 적용된다 하는 순간 딱 얼어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악질 무효를 보는 이 사회적 타당성에 변호사의 그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가 이거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 보수만 사회적 타당성 위반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그 다음에 형사 사건이라도 착수금까지는 다 유효하고 딱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만 이 사람이 구속될 것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너 구속 풀어주면 몇 억 가져와 이렇게 그 심리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무효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불법 원인 급여라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착수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고 했어요. 하고 구속을 면했어. 근데 성공보수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이 사람이 3,000만 원까지 주고 돈이 없는 거예요. 7,000만 원을 못 준 거죠. 예. 못 줬을 때, 이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변호사가 나머지 7,000만 원 달라고 소송을 하면, 예, 이거는 103조 위반해서 무효다. 예, 무효다 해서 패소하겠죠. 자, 그 다음, 저쪽에서 성공보수 1억 전 3천을 줬잖아. 3천만 원 반환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불법 원인급여라서. 테마 17 무효에 대한 얘기였고 테마 18은 이제 이남 이녀잖아요. 무효둘, 취소둘,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테마 18에 있는 것들은 비즈니, 차고, 통정의 표시, 사기강박 그렇게 이남 이녀. 그 선의 3자 보호 규정은 거기서 말하는 3자는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행위 이후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을 삼자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거나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삼자가 아닌 겁니다. 새로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삼자라고 합니다. 요 대리 부분도 대리는 의사표시의 확장 또는 보충, 요 대리가 두 개잖아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인데 이 법정 대리는 테마 1하고 연결되죠. 예, 테마 1의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예, 글로 연결돼서 거기서 이미 이제 한 겁니다. 한 걸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의사표시를 보충해준다. 즉, 제한 능력자의 그 제한되는 능력 부분을 법정 대리인이 보충해주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의사표시의 보충이라고 하고, 이 19에서 주로 하는 건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임의 대리는 뭐냐면 의사표시의 확장. 내가 그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대리인이 하는 모든 법률행위는 내가 효과를 받겠다 하는 게 이제 임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법률행위를 내가 효과를 받는 것. 타인행위, 본인 효과. 그게 이제 대리, 임의 대리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에서도 물론 법률행위 파트니까 대리를 배우지만 이 법률행위 파트 자체가 완전한 법률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 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의 기본은 뭐냐면 적법하게 내가 대리권 수여해서 그 사람의 법률 효과를 내가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걸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리권이 없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경우, 이게 이 공부의 핵심인 겁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 또는 있다가 없어진 사람, 뭐 일부만 있는데 초과행위를 한 사람, 이 경우들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대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유권 대리를 배우고자 하는 게 무권 대리가 공부의 핵심인데, 그 무권 대리는 무효죠. 일단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이제 여지를 준 무효라고 해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적 무효도 역시 테마 20에서 또 같이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 유동적 무효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대리에서는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에서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로 막 돌려버리면 아무도 대리인하고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직접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경제활동이라든지 인류의 어떤 이 문명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후퇴해요. 신석기시대로. 그래서 이 대리에서는 유동적 무효지만 어떻게든 유효로 보내는 쪽으로 법리가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리제도가 유지되니까. 현대사회에 이 대리제도가 기여한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후퇴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일 때 어떻게 유효로 돌릴 건가? 대표적인 게 피혼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지만 뭐라도 조금 본인하고 연결될 만한 것만 있으면 유권 대리처럼 이제 처리한다. 그게 이제 피혼 대리죠. 피혼 대리 3개가 있습니다. 뭐 대리권 없는데 이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이제 행세하게 여지를 줬다면, 뭐 명칭 사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서류 교부라든지 이게 있으면 그냥 네가 책임져. 이거 하나 하고,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보다 초과된 행위를 했을 때, 이때는 그 초과된 행위를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그것도 그냥 대리로 봐주는 거. 심지어 기본 대리권이 종류 불문이죠. 뭐 공법상 권리, 뭐 가사, 일상 가사 대리, 심지어 있다 없어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있다 없어진 기본 그 대리권에 확장된 것까지 전부 유효로 봐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어지죠. 처음에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한 피혼 대리,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확장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혼 대리가 뭐냐면 대리권이 있다 없어진 경우, 그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도 상대가 믿을만 한 상황이었으면 대리권 있는 걸로 치자. 본인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3가지 피혼 대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유권 대리처럼 다 하고, 이거 하다 안 돼서 결국 무권 대리인 경우에도 상대방은 최고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유권 대리로 좀 추인을 할래 말래 이렇게 최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리가 한 번 더 있고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에이 내가 그냥 빠져나갈래 하고 철회를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2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리 핵심은 이제 그거고, 대리의 절반은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없을 때 어떻게 하냐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있나 없나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대리권 수요 행위인가를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복대리라는 게 왜 나오냐면, 복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을 중복해서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인 하나 더 선임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데, 그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권한이 만약에 없으면 그 선임된 대리인은 또 무권 대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유권 대리는 따지려고 복대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복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부득이한 경우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리인 선임이 적법한가를 자꾸 따져서 일단 이게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해놓고 무권 대리 모아서 이제 얘들 어떻게 할 건가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리 파트인 겁니다. 이걸 쭉 모아서 테마 20에 이제 무효 취소를 하는데, 테마 21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기한.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무효잖아요.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무효, 유효를 또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무효긴 무효인데 유효가 될 수 있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 유효한데 그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지금은 유효하긴 하지만 불완전한, 불확실한 유효다 해서 유동적 유효라고 하고, 기한도 마찬가지죠. 기한이 도래하면 유효가 되고 종기가 도래하면 무효가 되고, 결국 법률행위 부관도 유효냐 무효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 얘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그러니까 이 제3편 16, 17, 18, 19, 21은 전부 무효냐 유효냐를 다 따지는 거고, 그거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설명한 게 테마 20입니다. 이 테마 20의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해서 설명한 거는 이 책이 유일해요. 큰 틀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3편 법률행위는 뭔가 문제 있는, 하자 있는,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되거나 지금은 뭐 무효 유효인데 또 불완전해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애들을 처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고, 이 앞에 계약은 완전히 유효한 계약에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시험 문제도 딱 그렇게 나와요. 그냥 묻는 게 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죠. 본질은 다 그건 거예요. 물건은 이제 성격이 이제 많이 다르죠. 물건은 어떻게 보면 그 종착지에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걸 다 넘고 뛰고 해서 종착지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일단 달리기를 막 마라톤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거기 이제 끊을 때 이 사람이 선수가 맞는지, 이걸 다 극복하고 왔는지, 중간에 반칙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물건 효력, 물건 변동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하니까 이제 등기에 대해서 짚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테마 22, 23, 24, 25 같은 경우는 이 물건부 3개에 들어오는 요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올 때 법률 행위로 이렇게 달려서 오는 애들도 있는데, 또 여기에는 이 3개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법률 규정이 이렇게 투입해주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한번 살피고 가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 부분 애들도 챙겨서 가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권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면 제2장 물권 강론에 8개의 물권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규격이 딱 맞아야 되고 내용을 바꿀 수도 없고요. 국가가 딱 정해준 대로만 움직이는 자격을 가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앞에는 열심히 자유롭게 막 뛰고 막 투쟁도 하고 뭐 추월도 하고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물권법에 왔으면 이제 여기서 마련된 요거를 앉아서 이제 구경하는 거죠. 이제. 예, 점유권은 뭡니다. 예, 지금 소유권은 뭐고요. 예, 이건 이제 뭡니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법이. 여러분은 지금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권 가지면 당신은 뭘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일부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떼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다만 그 부분은 당신은 좀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 물건들. 이렇게 해서 민법 전체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시험 쳐도 되겠죠. 전체에 대해서. 예? 한 번씩 저도 옛날에 공부하다 수시로 목차로 돌아와서 내 위치를 보고 계속 그랬어요. 목차를 보고. 근데 나중에는 수험생들 다 그래요. 목차만 찢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험장 들어갈 때 목차만 뜯어가고 책 두고. 그래서 나중에 목차 옆에 이제 또 메모도 이렇게 똑똑똑똑 해서 쓱 스캔하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버리는 게, 사람이 막상 청소하다가 뭘 버리려고 그러면 가구 같은 게, 이것도 두면 쓸 것 같은데 자꾸 안 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범하게 못 버려요. 이걸 더 파야 될 것 같고,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쉽게 못 버리는데, 잘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버리고 가볍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루룩 설명하면 뭐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빼도 돼요. 빼도 되고, 그 핵심만 공부를 하다가 조금 더 알고 싶으면 그때 보면 돼. 그렇게 찾아서. 그러면 머리에 쏙쏙 이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각 파트별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실 필요 없이 좀 핵심적인 거 챙기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마음으로 좀 시험 막바지에 가면 대범해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잘 버린 사람이. 제 1편 기본책에 싹 버리라고 해도 또 차마 못 버려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버려도 돼요. 싹 뜯어서 그냥 진짜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정작 집중해야 될 부분을 더 반복하는 게 버린 부분까지 챙기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 18번 요 의사표시 하자 이렇게 할 건데 위치가 큰 틀에서 보면 무효취소예요, 결국은. 제3편이 무효취소예요. 법률행위 무효취소. 중에 조금 온건한 집 애들, 이남이녀 애들이, 온건한 애들, 좀 약한 무효취소, 또, 선의삼자 보고까지 해주는 아주 좀 선량한 애들, 이 집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잖아요, 이남이녀. 네 가지를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워서 한 파트, 예를 들어서 비진이를 한 시간씩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차고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러지만 이걸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후루룩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그냥 챙겨 놓으시면 돼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간결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8번.